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당 야당 크로스 화요일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셨어요, 최영두 의원? 이 코로나가 심각하면 사실 지난주에 무슨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여의도에 한 포럼이 있었는데 네. 포럼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주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겠네요. 철렁했죠. 네. 다행히 뭐 여야 의원 누구도 다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곳곳에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북한 문제 그리고 미국 문제 좀 전향적으로 도와주셔야죠. 이게 사실은 남북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보수 정부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요. 네. 지금으로 딱 30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시고 노무현 대통령 만나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서 남북 경협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놨던 경협사무소 한꺼번에 폭파시켜버렸죠.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상에 없는 처음 들어보는 욕설들을 늘어놓았죠. 지금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3년간 한미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욕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리얼리티 쇼를 했어요. 김정은을 2번씩이나 만나주고 그런 대통령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미국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북한이 잡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인식을 우리 정부가 좀 제공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보수 정부고 이 진보 정부 민주당이고 또 국민의힘이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또 안정된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핵을 비핵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과거는 못했고 우리 때 잘 됐다. 우리 때 과거에는 이렇게 욕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욕을 듣지는 않고 이렇게 비아냥 등을 다니고 우리 재산이 이렇게 파괴당한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른 북한 보고 이 좋은 기회를 잡아라고 우리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보면은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미국을 탓하고 또 이전 우리 보수 정부를 탓하고 그러는데 북한에게 똑바로 가르치려면은 이 사람 관계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좀 정확한 현실 인식을 줘야 됩니다. 체프체만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핵미사일 실험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무슨 발사체라고 하지만 점차 위험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자주표와 민족 대단계를 연결했죠. 이야기했죠. 7.4 공동성명을 할 때 보십시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김일성이 중국 가가지고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고무돼 가지고 이제 이럴 것은 군사 분계선이 얻을 것은 더 무력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미리나무 도끼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남쪽이 접근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교류 협력을 하려고 하면 북쪽은 항상 그보다 더 강경한 도발을 통해서 이 평화를 깨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해가지고 한반도에 핵을 두지 말자고 해서 우리 전술핵까지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 핵이 없는데 핵무기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양보하고 봐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래도 점점 더 위험해지. 아니고 핵무력이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값은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때는 이제 종부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표 얻으려고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말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의 문제는 집값이 이렇게 요동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급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장기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많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집들이 안정되게 공급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안 삽니다. 왜냐하면 상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주 비싼 집값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집값 규제하겠다고 마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판 것도 집을 사고 판 것도 아닌데 세금을 엄청나게 크게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민심이 대입안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해법이 처음에 선거 때는 민심을 듣는 것 같더니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는 집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다. 자,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가상화폐 TFT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2030 세대 사실 참 꿈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일자리가 있습니까? 실업률 최악입니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 대란, 월세 대란에 월세가 185만 원씩 한다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집을 구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꿈도 없는 세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이제 이 곳이 코인이었죠. 코인이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그 코인들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장을 키우고 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지난해 말에 내년부터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이 투자를 보호한다 그러든가 이 투자 시장을 무슨 키운다든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규제 당국에서 거래소를 마치 거래소 위험성만 강조하고 네. 이 무슨 폐쇄할 것처럼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굉장히 2030 시대가 폭발했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이 코인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이제 대책을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보호해야 되고 시장도 키워야 되는데 위험성은 좀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시장의 균형을 잡아야겠죠. 이걸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지금 나온 대책 6가지가요. 중에 5가지는 2017년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어떤 위험성도 커지고 있겠죠. 한편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죄송한데 최 의원님. 네. 제가 하나. 최 의원님 혹시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하십니까? 저는 투자 안 합니다. 돈도 없고요. 아니 의원님 혹시 자제분이 여기에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많은 세대들이 관심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정치나 우리 규제 당국이 이런 기술에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옛날에 빨간 깃발법인가 레드 플래그법이라 해서 영국에서 마차가 주력일 때 네.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던 그런 법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정치가 얼마나 기술에 뒤져져 있는가를 네.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TF를 한 것은 우리도 이 시장과 이 시장을 어떻게 잠재력과 이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위험성 문제는 어떻게 그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연구해 보자는 이제 정치꾼으로서는 발빠른 참 공부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공부해서 빨리 규제를 하든지 뭐 대책을 내야 됩니다. 사면론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까? 이제 어떻게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은 이건 사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결심 사안입니다. 네. 그 유일하게 민주주의에서 모든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 하나 대통령의 사면권 이건 왕의 특권 같은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줬거든요. 국민 대통합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쓰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고 다만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났을 때 그때 언론사들의 반응들이 네. 대통령의 발언이 사뭇 좀 달랐다. 이제 그때는 안 된다는 취지 처음에 지난 1월 달에 왜 이낙연 대표가 네. 처음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뀌는구나 생각했더니
그 갑자기 이제 없는 이야기로 돼버렸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만 어색하게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좀 뉘앙스가 달랐다는 이야기는 이거 사실은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사안이에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뭐 맞지 않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걸 보면은 무슨 여권으로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고요. 계속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난번에 이야기 1월 초에 백두에 신년 백두의 화두로 끄집어내는 것은 그만큼 여야 간에 정치권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생각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뽑힌 상태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5월 2일 날 뽑히죠. 네.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많겠네요. 자, 최영두 의원 그리고 박당 박성주 의원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